자, 세리에 경기. 네, 칼리아리 대 사솔로. 아, 네, 맞습니다. 네. 아, 네, 동천알배님. 자, 일단 양팀다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미드필더 1명씩 결장 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있는 그런 현재 좀 두 팀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칼리아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만 해도 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지만, 이제 현재는 4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며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좀 흐름은 좀 좋지 못한 그런 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로마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하다가 직전 경기 좀 패배로 하면서 결국 한번 삐끗하게 된 그런 좀 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네. 자, 일단 뭐 현재 뭐 칼리아리와 이제 사솔로 모두 지금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는 못하며 득점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를 해도 페널티 박스 내 진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유효 슈팅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고, 그리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중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제 좀 그런 공격 템포를 좀 잘 이제 이어가지 못한 데 이어, 그리고 사솔로도 이제 칼리아리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페널티 박스 밖에서 해줄 슈팅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유효 슈팅으로 잘 연결되지가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팀 다 좀 공격적인 그런 좀 부분과 좀 더불어 이제 마무리 능력에서도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좀 두 팀 다 좀 공격에서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네, 그거는 안 되고 저는 받는 즉시에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먼저 후원을 하시면은 제가 그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이제 미리 보내준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아무튼 네,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요런 양 팀의 뭐 칼리아리와 이제 사솔로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부진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, 유슈팅 창출을 좀 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두 팀이 지금은 맞붙는다고 해도 뭐 전개는 어느 정도 좀 잘 될 수는 있지만 효율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앙에서의 좀 지지부진한 공방전도 이제 꽤 길어질 가능성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봤네요. 자, 그래도 지금 뭐 칼리아리보다는 사솔로의 뭐 흐름이나 뭐 밸런스가 뭐 전체적으로 더 나은 편이고, 그 지금 전력 면에서도 이제 사솔로가 지금 칼리아리에 비해서 크게 좀 밀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승리가 없는 그쪽 칼리아리보다는 그런 사솔로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물론 이제 칼리아리가 이제 8, 9월처럼 이제 좀 득점력이 좀 많이 물오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았을 때는 확실히 좀 칼리아리가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좀 팀이라는 거를 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, 지금 현재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진 그좀 칼리아리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그만큼 좀 리스크도 크고 좀 메리트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칼리아리가 그런 무승 행진을 좀 끊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사솔로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솔로 프랜승 쪽 보는 경기,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피사 대 라치오. 자, 일단 피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. 자, 그에 반해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코어들의 이제 결장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공격의 좀 핵심인 카스텔라노스, 그리고 이제 칸셀리에리,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로벨라, 그리고 이제 지금 측면 풀백에 이제 타바레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뭐 공격에서 좀 수비까지 좀 주축 코어들이 좀 결장이 좀 많은 그 현재 좀 라치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.
자, 일단 피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이제 AC 밀란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AC 밀란 상대로 또 원정에서 두 골이나 좀 넣으면서 좀 생각보다는 이제 꽤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던 좀 피사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는 좀 만들었던 좀 피사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, 그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주축코어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긴 했지만, 그래도 이제 라치오가 이제 전력 누수가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를 좀 거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큰 전력 누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던 좀 라치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피사가 직전 경기에서 뭐 2골을 좀 넣었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4경기 연속 무득점을 좀 기록했을 만큼 이제 대체로 좀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, 여전히 뭐 피사의 좀 공격 전개가 좀 좋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피사에 대한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직전 경기에서 뭐 AC 밀란 상대로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2골을 좀 넣었다고 하지만 그런 약간 좀 공격 흐름을 뭐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도 좀 많이 좀 버겁고, 이제 피사의 그런 좀 공격 스타일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득점을 계속해서 꾸준히 좀 이어가기보다는 한 번 좀 터지는 정도로밖에는 저는 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뭐 언제든 지금 뭐 공격 흐름이 확 좀 식을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피사가 이제 직전 뭐 AC 밀란전처럼 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. 요 점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다만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빠진 데다 게다가 대체로 좀 원정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뭐 라치오가 그것도 뭐 주도권을 좀 가지고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도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제 두 팀 다 좀 공격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경기 템포 또한 이제 다소 좀 느리게 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피사 같은 경우에도 뭐 템포 자체가 뭐 빠른 편이 아니고,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에서 좀 빌드업하면서 뭐 천천히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두 팀의 좀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뭐 경기 템포 자체도 뭐 느리게 흘러갈 만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. 아, 네. 그 유튜브 거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잠시만요. 근데 그 유튜브 거는 제가 오늘은 미리 올려드렸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멤버십 회원이시면은 그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뭐 현재 뭐 피사가 라치오를 꺾고 리그 첫 승을 좀 달성하기에는 솔직히 다소 좀 무리라고 보고, 뭐 그렇다고 뭐 라치오가 원정에서 지금 손쉬운 승리를 좀 거둘 거란 기대도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햄무나 좀 무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지금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이긴다고 해도 뭐 지금 똥줄 승 정도가 더 이제 유력하다고 보고, 그리고 지금 이제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빠진 거는 여전히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뭐 피사 상대로 이제 결과를 좀 못 내, 이제 좀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라치오 햄무나 이제 무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라치오 햄무나 그러면 이제 무승부 쪽에서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거나,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라치오 햄무알 무에 2.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세리 A는 다 마무리가 됐고, 그 다음에 네덜란드 FA컵 경기. 자, 스파르타 대 크로니거. 자,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FA컵 1라운드 경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1라운드 경기는 64강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.
자, 우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, 그리고 흐로니온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그중 흐로닝원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둔 경기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홈 극강인 흐로닝원 상대로 원정에서 2점차 승리를 좀 거둔 거는 이제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이제 큰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만큼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의 좀 스파르타의 좀 대응 전술도 좀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혹시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좋고 스파르타라고 말씀드려보고, 자, 그리고 이제 흐로니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패를 좀 반복하면서 퐁당퐁당 기질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본래 이제 흐로니온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이제 편차가 좀 컸을 만큼 홈에서는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되 원정에서는 다소 좀 경쟁력이 좀 떨어졌지만, 최근에는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상태로 이제 좀 기존과는 좀 많이 좀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최근 좀 흐로닝원의 홈과 원정에서의 좀 성적을 봤을 때 지금 홈에서는 좀 연패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3연승 중으로 지금 원정에서의 성적이 좀 최근에는 더 좋다,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는 원정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죠 흐로닝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이제 아무래도 빠른 전환을 좀 통해서 좀 트랜지션한 공격 위주로 이제 풀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또 전환 속도가 이제 굉장히 좀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템포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공격 전환뿐만 아니라 저 수비 전환 또한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런 뭐 양 팀의 좀 공격에도 어느 정도 좀 잘 좀 대응하는 모습도 좀 종종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지난 좀 맞대결에서는 네이벤111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1118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일단은 제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리브 1118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네.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그 50개는 지난번에 좀 보내드리신 거였고, 30개는 이제 보내주신 거를 제가 확인하니까 추천표만 이제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잠시만요. 네, 아무튼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지난 맞대결에서는 흐로닝원이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며 홈에서 무기력하게 이제 패배하기는 했지만, 그래도 최근 이제 흐로닝원의 원정 경기를 좀 봤을 때 이제 매 경기 유효슈팅을 좀 많이 만들면서 이제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지난 맞대결처럼 이제 무기력하게 좀 당하지는 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자,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스파르타의 좀 최근 수비가 좀 견고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제 아무리 뭐 원정에서 공격이 좋은 거의 흐로닝원이라고 해도 스파르타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꽤 어려울 것으로 보긴 하지만, 그렇다고 뭐 지난 맞대결처럼 뭐 유효슈팅을 뭐 0개 좀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진 않을 것 같다.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지금 뭐 스파르타가 확실히 뭐 흐름이 좀 좋긴 하지만, 문제는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경기력에서의 좀 기복이 좀 심하고,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좀 특히 공격 쪽에서 기복이 꽤 큰 팀이라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런 지금 스파르타가 뭐 확실히 이제 지난 맞대결처럼 뭐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봐요. 네. 게다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, 그것도 이제 뭐 최소 뭐 8강도 아니고 64강전이다 보니까 흐로닝원만큼이나 스파르타의 그런 좀 라인업 변수도 꽤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경기를 지금 무작정 뭐 스파르타 사이드로 접근하기에는 많이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
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했듯 지금 흐로닝원이 원정에서는 지금 뭐 3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을 만큼 좀 원정 강세를 좀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이번에는 이제 흐로닝원이 그래도 뭐 이제 쉽게 이제 호락호락 좀 당하진 않을 것으로 좀 봐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스파르타보다는 이거는 흐로닝원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거는 흐로닝원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은 뭐 비교적 간단히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이 전부 다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